반갑습니다. 미래가이드 황성수입니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이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하마처럼 잡아먹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엄청난 24시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답은 원자력뿐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이 지금 스스로 원전을 지을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50년까지 무려 7조 원조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원전 시장,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이 왜 대한민국 팀 코리아를 애타게 찾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 즉 전력회사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보글 원전의 악몽 때문입니다. 보글 3, 4호기는 미국에서 최근 건설된 원전인데요.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예정보다 무려 7년이나 지연됐고요. 비용은 예상보다 2배나 더 들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코스트 오버런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설계, 시공, 인력 등 미국의 원전 공급망이 붕괴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원전 짓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 이것이 지금 미국 원전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8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흥미로운데요.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고 인허가를 빨리 내주고 심지어 부품 선주문 자금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누가 지을까인데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원천 기술은 있지만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시공 능력과 기자재 공급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자금 지원은 약속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서 기술 경쟁력이 약합니다. 프랑스 역시 자국 프로젝트를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최근에 대형 원전을 제때 예산에 맞춰 지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인데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성공 신화가 미국의 유일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진출해야 할까요? 무작정 뛰어들 순 없습니다. 과거 우리도 해외 현장에서 손실을 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법은 바로 컨소시엄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권장하는 방식인데요. 다수의 발주처를 묶고 시공사와 개발사가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전력회사가 혼자 모든 걸 책임졌다면 이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이 전력을 구매해주고 한국전력이 개발을 총괄하며 우리 건설사와 기자재 업체가 시공을 맡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초기 건설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맏형인 한국전력입니다. 많은 분이 한전을 단순히 전기요금 받는 회사로만 아시는데요.
이번 미국 원전 르네상스에서 한전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조율하는 디벨로퍼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한전이 미국 시장에서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입증한다면 만년 저평가 서름을 싣고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내 12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수주 잔고만 180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원전의 심장이 원자로와 전기 발생기 같은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곳입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유가 바로 이 주기기를 만들 공장이 없어서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용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인 SMR,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도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선두 기업들과 확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규 수주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특히 미국 내 주기기 공급 단가가 기존 대비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경쟁사인 GE 버노바의 주가가 급등한 것에 비하면 두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기업들인데요. 먼저 한전기술입니다. 원전 설계를 담당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노형의 설계 물량까지 한전기술이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 한전기술 역사상 처음 있는 기회인데요. 그리고 실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등 유럽에서 이미 수주 소식을 알렸고요.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의 시공 주관사로 참여가 유력합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반드시 로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거나 단기적인 정치적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전기는 부족하고요.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을 가장 잘 짓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와 웨스팅하우스와의 역할 분담이 정리되면 팀 코리아의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 건설 역군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의 거친 항무지 위에서 우리 원전 기술이 제2의 기적을 만들 차례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문을 열고 우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과 성장이 담보된 산업의 슈퍼사이클 초입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 코리아의 비상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